대중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엔하이픈 노래 중에 대중적인 노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콘셉트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인상이 더 씌워지는 거죠. 엔하이픈과 엔팀은 형제 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죠. 많은 팬분들이 또 연말 이픈 연말 무대 때마다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고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있는 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완벽한 라이브 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K-팝 보이그룹 중 최단기간 도쿄돔에 입성한 그룹이죠. 4세대 대표 남자 아이돌 엔하이픈입니다. 육각형 인간으로 거듭난 이들이 이번엔 프로듀싱돌로 변신했습니다. 정규 2집 로맨스, 언톨드는 서로 정반대의 세계에 속한 너와 사랑을 나누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앨범입니다. 역사상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 회를 돌파할 만큼 글로벌 팬심을 제대로 사로잡은 엔하이픈. 이번에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둘 다 사로잡을 수 있을지 컬처콕이 엔하이픈의 매력을 파헤쳐봤습니다.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엔하이픈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팀을 관통하고 있는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 콘셉트가 바로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 콘셉트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노래와 춤으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이브에서 이제 네이버와 함께하는 슈퍼캐스팅 이제 프로젝트의 다크문 이 웹소설 웹툰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뱀파이어 기사 콘셉트가 등장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콘셉트가 굉장히 좀 고전적인 콘셉트잖아요. K-팝에 항상 존재했던 콘셉트긴 해요. 널 내가 지켜줄게. 너만을 위한 나는 너를 지키는 기사. 이런 콘셉트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2020년도에 사실 그런 콘셉트가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 좀 상당히 고전적이었고 뱀파이어라는 캐릭터를 다방면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엔하이픈의 어떤 콘셉트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0년도 이제 아일랜드라는 오디션 이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엔하이픈이 걸어온 길은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레트로한 기획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세대 음악 팬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엔하이픈은 강하게 콘셉트를 좀 이제 내세우는 앞세우는 그룹이다 보니까 대중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엔하이픈의 노래 중에 대중적인 노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데뷔했을 때 이제 등장했던 Give and Take이나 Tamed Dashed나 라이트닝 같은 노래는 조금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약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노래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엔하이픈이 최초로 대중에게 정말 대대적으로 주목받았던 계기는 2021년에 이제 틱톡에서 폴라로이드 러브라고 굉장히 이제 이지 리스닝한 그런 기타 기반의 팝송이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엔하이픈의 커리어에서 실제로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오렌지 블러드의 타이틀이었던 스윗 베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쾌한 디스코 곡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콘셉트를 강조하는 그룹들이 이지 리스닝이 아니다,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어쨌든 담론이 K-팝에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앨범 수록곡들 들어보고 그리고 타이틀곡 들어보면 그렇게 이게 대중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멤버들 그리고 이제 그룹을 홍보할 때 콘셉트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인상이 더 씌워지는 거죠. 엔하이픈의 어떤 메인 보컬로 많은 분들이 희승님을 지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엔하이픈 멤버들의 특징이 굉장히 경쾌하고 격렬한 록 음악에도 어울립니다만 앨범이나 음악을 계속 들어보면요 R&B나 힙합에 굉장히 큰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엔하이픈의 로맨스 앨범도 어쨌든 이 그룹의 음악적인 근간은 R&B 그리고 얼트 R&B도 있고 올드스쿨한 과거 스타일의 R&B도 있고 그리고 힙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커리어 초기에는 격렬한 사이키델릭한 록이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이런 음악을 또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강하게 부르는 창법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루비한 넘버들로 타이틀이 채워지다 보니까 멤버들 보컬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굉장히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루브를 잘 타고 엔하이픈은 특히 퍼포먼스가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소화하기 좋은 그런 안정적인 보컬로 방향이 조금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크문 프로젝트 웹툰 웹소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뱀파이어가 있고 늑대 인간이 있는데 두 세력이 정말 나쁜 태초의 그 악당 뱀파이어를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하이픈과 엔팀은 형제 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죠. 엔하이픈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하는 노래들이 많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요. 멤버들 가운데 물론 보컬 멤버들도 있지만은 춤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멤버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팬분들이 또 연말 이픈이라고 연말 무대 때마다 막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선보이면서 콘셉트가 사실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여주기 어려운 대형 공연이나 굉장히 좀 체계적인 서사가 있는 공연이나 이럴 때 엔하이픈의 퍼포먼스가 빛이 많이 나거든요. N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늑대인간 다크문 이제 서사에서도 보면은 뱀파이어들은 굉장히 좀 이제 재기발랄하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좀 진지한 면이 있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그런 서사를 갖추고 있잖아요. 다크문에서 늑대인간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제 공격적이고 좀 강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내면에 그런 여리고 섬세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막 의무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N팀의 커리어가 엔하이픈만큼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음악도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보컬에 좀 더 강조를 한다거나, 확실히 이게 또 한국 그룹이 아니라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음악적인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공통점은 엔하이픈도 그렇고 N팀도 그렇고 그룹 이름에 이제 연결된다. 연결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은 어쨌든 사실 들어봤을 때 이것도 엔하이픈에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것도 N팀에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엔하이픈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뱀파이어, 그리고 N팀은 늑대인간,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해가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엔하이픈이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 중에는 바이트 미처럼 굉장히 강렬한 콘셉트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테인드 데이시드 같은 노래는 엄청 되게 청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패스터 마이크라는 콘셉트도 굉장히 좀 청량했잖아요. 그런 콘셉트가 있는가 하면은 뭐 N팀은 사실 아직까지는 청춘물의 경향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커리어가 쌓여가면서 또 비슷한 형태로 또 수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연말 이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강한 콘셉트로 가져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탕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크문이라는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서사를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내는데 엔하이픈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인 댄서인 니키 씨를 보면은 굉장히 춤을 정말 모든 동작을 멋지게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도 아주 무리 없이 해내는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멤버들 전체가 서사를 어쨌든 뭔가 동작으로 표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서사가 사실 서사는 서사일 뿐이고 이것을 효과적인 어떤 노래나 퍼포먼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뱀파이어 콘셉트라고 해도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엔하이픈은 항상 무대를 보면은 다크문이라는 세계에서 가져온 그 서사를 잘 무대 세트로 뭐 배경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콘서트에서 구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표현을 이제 멤버들의 퍼포먼스로 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아이랜드라는 오디션의 특징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사실 한국에서는 아이랜드라는 오디션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현재 경향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K-PO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글로벌 투표도 가능해졌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K-POP 오디션 프로그램은 글로벌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이랜드도 이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팬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는 하이브도 아니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엠넷과 함께 같이 하는 프로젝트였고 굉장히 큰 세트장을 지어서 독특한 콘셉트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일본, 특히 이제 아시아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받았고, 그리고 일단 이 독특한 콘셉트나 세계관이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슈퍼캐스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서 또 세계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입하기 좋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틱톡 시대에 데뷔한 그룹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사실 국내 활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콘서트나 무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아티스트를 알게 된 거죠. 사실 뭐 이번에도 판매량이 뭐 선주문량 벌써 200만 장 넘어가고 그러다고 하는데, 엔하이픈을 기획하신 분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주목받고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있는 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해외를 타겟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 이제는 K-POP 아이돌은 데뷔했을 때는 모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단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게 우선시 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너무나도 포화됐고, 그리고 투어를 해도 이제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공연장도 없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북미 투어를 진행해도 길게 할 수 있고,
뭐 유럽, 뭐 아시아권 이렇게 특히 엔하이픈은 글로벌 인기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힙합 R&B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엔하이픈은 또 보컬도 어쨌든 보면 그런 색깔이 맞아요. 그래서 R&B 힙합 스타일의 노래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콘셉트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에 K-팝에 유행했던 것으로 좀 뭔가 굉장히 치부되고 있고 이지 리스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엔하이픈이 해외를 타겟으로 활동을 하는 팀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속 한국어, 한글 가사를 쓰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어떤 뱀파이어 기사로서의 엔하이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K-팝 아이돌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지 엔하이픈이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